자, 이번 영상은 오스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오스만은 투르크 계통,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돌골 계통이라 했죠. 오늘 대표적인 게 투르키에 같은 나라라고 했어요. 이 오스만족이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건국을 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산악지대, 요 아나톨리아 지역. 여기서 건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요 아나톨리아 지역을 기점해서 요쪽에는 이제 티무르, 그 다음에 사파비 왕조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서면서 바뀌고, 이쪽에는 이제 오스만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근데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 티무르하고 오스만이 앙카라 전투, 이 앙카라 전투에서 오스만이 지면서 오스만 서진을 하게 되고, 그 서진 결과 발칸반도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술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스만의 발전 과정, 여기 세 명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앙카라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서진하게 되고요. 마흐메트 또는 메메트라고 하게요. 메흐메트 또는 메메트 2세. 이 메메트 2세가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1453년에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키게 돼요. 이때 사실은 유럽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 하면요. 유럽에서는 당시에 백년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백년 전쟁. 유럽에서는 당시에 백년 전쟁이 있었는데, 그 백년 전쟁이 잠깐만요. 요 백년 전쟁이 끝나는 시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잔티온 제국 멸망과 유럽에서의 백년 전쟁의 끝나는 시점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었던 곳을 장악을 하게 되고, 여기를 이스탄불이라고 이름을 고치고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럼 셀렘 2세는요. 셀렘 2세는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정복해요.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정복하게 되는데, 이 맘루크 왕조가, 자, 이집트 왕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파티마 왕조가 있었죠. 아이루브 왕조가 있었죠. 그리고 나온 게 맘루크잖아요. 이 맘루크가 몽골로부터 몽골한테 이기게 되는데, 이 몽골로부터 망했던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가 여기 가 있었어요. 여기 가 있으니까 몽골의 침략으로부터 또 막아내서 칼리프가 여기서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셀레미스가 이 맘루크 왕조를 정복하면서 이 칼리프도 이제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셀레미스는 술탄 칼리프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교일체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된 부분이다. 그리고 메카와 메디나의 보호권도 이때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이슬람 세계의 영주로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술레이만 1세, 시험에 술레이만 1세가 제일 잘 나와요. 술레이만 1세는 동유럽에 진출하여 헝가리도 정복하게 됐고요. 오스트라 빈을 공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연합hoàng 대를 격퇴하여 프레베자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레베자 전투에서 유럽 연합hoàng 대를 격퇴해요. 그러면서 지중해 무역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자, 유럽 사람들이 있고, 여기 지중해 무역,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여기가 아시아면, 여기 지중해 무역을 오스만이 장악하게 되면서 유럽 사람들한테 필요한 향신료 같은 거 있어요. 이게 다 일로 왔는데, 일로 오는 길이 오스만에 의해서 막히게 된 거죠. 그럼 유럽 사람들이 이 향신료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신항로 개척을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면 좋고요. 자, 그 다음 밑에 한번 가볼까요? 오스만의 통치제도 봅시다. 요거 좀 중요해요. 오스만 통치제도. 티마르제라는 게 있어요. 티마르제. 이게 뭐냐면, 이제 땅을 주고,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땅을 주는 거예요. 군인들한테 땅을 주고,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땅에서 세금 걸어둘 수 있는 권리긴 한데, 그냥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땅을 주고 군인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군력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군인이 전쟁터 나가잖아요. 전쟁터 나가서 계속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군인들의 가족과 군인들에게 세금을 계속 바칠 수 있는 땅을 주게 되는 게 티마르 제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싸운 데만 점령할 수 있도록 세금이 나오는 땅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 다음 대부 시메르 제도하고 예니첼리 제도가 있는데, 대부 시메르 제도가 뭐냐면, 이게 오스만은 특히 이제 서진을 하면서 오스만이 통치했던 지역은 이슬람이 아닌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강제로 어떻게 한 거냐, 이제 징집하는 거예요. 군대로 징집해 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슬람을 개종시켜서 왕의 친위 부대로 만든 게 예니첼리예요. 그러니까 타 종교의 사람들을 징집하는 제도가 대부 시메르 제도고, 그 중에서 왕의 친위대로 이슬람을 개종시켜서 왕의 친위대로 만든 게 예니첼리예요. 이들이 나중에 뭐로 육성돼요? 관료로까지 육성이 된다. 시험에 예니첼리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요런 거 티마르제, 대부 시메르 제도, 예니첼리, 요런 게 오스만 제도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의 오스만이라는 나라가 이제 통상적으로 서아시아라는 지역을 차지한 게 아니라 유럽 지역을 많이 가다 보니 이제 다른 종교,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오게 되는 제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중에 하나 좀 더 알고 가면 좋은 게 밀레트예요. 밀레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지야 알잖아. 이제 지지야만 내면 이제 다른 종교를 인정해 줬는데, 밀레트는 이제 여러 다른 종교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게 해준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 유대교 공동체, 그 다음에 불교 공동체, 이렇게, 뭐 불교는 없었겠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런 공동체, 뭐 기독교도 여러 개 있잖아요. 로마 가톨릭 공동체, 그리스 정교회 공동체, 이런 식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이게 밀레트예요. 이 지역 경제는 당연히 동서중개무역이었을 거예요. 타 민족이나 타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이었고, 지지야만 납부하면 종교를 어느 정도 인정해줬고요. 밀레트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종교를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공동체 이루어서 그들 나름대로의 이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 말입니다. 오스만 문화는 동서 문화의 융합. 그래서 이스탄불이고요. 이 바자르라는 이제 시장인데요. 여기서 여러 물건들이 팔렸다 해요. 쌤이 한번 바그다드 설명할 때 바그다드에 없는 건 이 세상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바자드도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투르크, 페르시아,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들이 융합되었고요. 수학, 천문학, 수학, 지리학 등의 실용적인 학문이 발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술탄 아흐메트 사원이 있어요. 술탄 아흐메트 사원. 요게 지금 밑에 보면 요게 술탄 아흐메트 사원이에요. 요게 술탄 아흐메트 사원인데, 술탄 아흐메트 사원은 청탑이 6개입니다. 요거 꼭 확인해야 돼요. 청탑이 6개면 술탄 아흐메트 사원이구나. 이걸 이제 블루 모스크라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블루의 색깔이 나는 모스크다. 그래서 비잔티온 양식이고요. 아라베스크고 돔 양식이 있다. 그리고 성 소피아 성당이죠. 이게 대표적인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근데 이게 성 소피아 성당은 비잔티움의 유산이에요. 나중에 비잔티움 배울 때 할 거예요. 이 성 소피아 성당이 아니라 술탄 아흐메트 사원이라고 해서 요거는 그 오스만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